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홍지윤 씨가 소속사와 갈등 문제로 그동안 방송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반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홍지윤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면서 생각엔터테인먼트죠. 소속을 하면서 컴백을 준비하고 있고 컴백이 현실로 진행되자 전 소속사 SPK엔터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소송에서 송지윤 씨가 계약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인용이 돼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정도면은 이제 나는 다른 소속사하고 전속 계약을 해야도 된다 하고 생각엔터와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SK엔터에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직 본 소송, 이건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니까 아직 본 소송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 입장문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왜 소속사들은 이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매번 전쟁을 치르고 이 소속사에 속한 배우나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윤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홍지윤의 전 소속사 SPK엔터테인먼트가 보낸 전속 계약 입장문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보내드립니다. 아마 무슨 서로 서면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홍지윤과 SPK엔터 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 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 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시 중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아마 법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홍지윤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전속 계약에 대하여 홍지윤이 전속 계약의 해지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들, 일련의 분쟁 상황에 대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입장 차이와 태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문장을 좀 길게 복잡하게 썼네요. 적어도 전속 계약의 전제가 되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에는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전 소속사는 홍지윤이 전속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한 이후 현재까지 홍지윤의 연예 활동과 관련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고 판시하며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법원의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 이의 절차나 본인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홍지훈 측에서도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훈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제 소속사가 도움을 주겠죠. 홍지훈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날개를 펼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명백한 전 소속사의 분쟁 제기가 과연 양측에게 어떠한 이유가 유익한지 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홍지훈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 이상 전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 소속사의 가처분 이유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적 분쟁이 양쪽에 상처만 남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전 소속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을 하면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법적 해석과 어떻게 보면 좀 사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공식 입장문 같습니다. 왜냐? 이러한 소송이 오래되면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홍지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갈등을 계속 빚을 수밖에 없느냐? 이 문제는 우선 연예인들은 DNA가 감성파들입니다. 특징이라는 얘기죠. DNA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큰 스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 문제는 이성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이 많이 발달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잘하는 것이 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감성이 무디고 연예인들은 이성이 무디고, 근데 이 소속 관계는 법 문제가 여기에 기본으로 깔리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예인들은 이런 것을 챙기기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잘 몰라요. 모르니까 점점 외면하니까 이걸 맡겨요. 아이, 그 대표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좋을 땐 좋죠. 대표님이 알아해 주세요.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들은 고문 변호사 한 사람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는 이거는 당신이 이렇게 법조항 계약서에 넣어야 당신이 유리해. 근데 연예인들은 몇 대 몇 그거면 됐어요. 끝나거든요. 근데 디테일에 마가 숨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면 토시 하나까지도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티스트들이 손해를 보고 모르니까 포기하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고문 변호사 많이 안 들어요. 고문 변호사, 요즘은 변호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히 챙겨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급한 마음에 나를 찾아주는, 무명 시절에는 그래요. 나를 소속사에서 키워주겠다는 것만 해도 고맙지 무슨 몇 대 몇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지느냐. 나를 키워주겠다는 소속사가 있는 것만도 고맙다. 땡큐. 그런데 갑자기 유명해졌어. 유명해지니까 그때 마음 생각이 또 바뀌는 거죠. 생각도 바뀌고 또 갑자기 스타가 되면 이 소속사에서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다 돈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얽어매려고 그러죠. 얽어매려고 그러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속사들이, 작은 소속사들은 열악하죠, 환경이. 또 작은 소속사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무명인들을 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유명인들은 다 환경 좋고 큰 소속사에 가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운 좋아서 한번 빵 뜨면 나는 이렇게 작은 소속사에서 일하기 싫어. 날 뒷받침도 잘 못해줘. 또 소속사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빵 트니까 나를 배반해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하더라도 소속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명히 내 권리를 찾아서 분명히 짚어서 계약서에 조근조근 넣어놔야 재판으로, 이 계약서라는 건 재판을 대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사이에 나 키워준다는데 뭘 그렇게 따져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 자체가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걸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